당신의 몸에는 가끔 이상하다고 느껴질 만큼 과민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먼지가 많아도 알레르기가 올라오고 남들은 멀쩡한 음식에 혼자만 속이 뒤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 추위를 유난히 잘 견디고 어떤 사람은 실내에 있어도 손발이 차갑습니다. 피부톤, 머리카락 굵기, 지방이 쌓이는 위치, 면역 반응의 세기까지도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런 차이들은 정말로 스마트폰, 도시생활, 가공식품 같은 현대적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 원인은 최신 시대가 아니라 수만 년 전 이미 사라진 인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시대만을 위해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 맞게 새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몸을 그대로 끌고 여기까지 온 존재입니다. 지금 당신의 면역 체계, 피부, 체온 조절 능력은 최근 몇 세대의 결과가 아니라 수만 년 전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설계도의 연장선에 가깝습니다. 즉, 몸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몸이 기억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약 5만 년 전,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를 떠나 전혀 다른 환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인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처럼 우리와 닮았지만 다른 진화의 길을 걸어온 존재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경쟁자였다가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섞였고 그 결과 일부 유전자는 지금까지도 우리 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유전자들은 외형적으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역 반응, 피부의 두께, 체지방을 저장하는 방식, 추위에 대한 내성처럼 생존과 직결된 기능에 깊이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 유난히 강한 초기 면역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는 과민 반응이나 알레르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치명적인 감염에서 살아남게 해주는 결정적인 이점이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강한 면역 반응이 생존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청결한 환경과 의료기술 속에서 그 반응이 오히려 불편함이나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몸은 여전히 위험한 세계를 전제로 작동하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세계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추위에 대한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낮은 온도에서도 체온을 잘 유지합니다. 이는 지방을 저장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과거 한랭 환경에 최적화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지역에서 살아온 조상의 비율이 높은 사람들은 추위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력이 약해서도 생활 습관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단지 몸이 기억하는 기준점이 다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인됩니다. 현대 인류의 DNA를 분석하면 특정 구간에서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과 일치하는 염기 서열이 발견됩니다. 이 유전자 조각들은 무작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면역 관련 유전자나 피부, 대사와 관련된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생존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유지된 흔적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고고학적 환경 자료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살았던 지역에서는 혹독한 기후 흔적, 반복적으로 사용된 불자리, 두꺼운 가죽을 가공한 도구들이 발견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면역과 효율적인 체온 유지 능력이 필수였고 그 특성의 일부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유전자들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특정 시대와 환경에서 최적의 선택이었고 지금은 다른 얼굴로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알레르기, 자가 면역 반응, 체온 민감성 같은 문제들은 현대인의 몸이 고장나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 과거의 생존 전략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이 섹션에서 꼭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현재만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시간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느끼는 불편함조차도 한때는 누군가를 살려냈던 능력의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이 오래된 흔적들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구체적인 얼굴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만 년 전, 지구의 풍경을 떠올려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림과는 조금 다릅니다. 텅 빈 대륙을 한 종의 인간이 천천히 채워가는 장면이 아니라 이미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던 세계였습니다. 불을 피우는 방식도 달랐고 사냥하는 도구도 달랐으며 몸의 형태와 적응 전략도 달랐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은 정말 한 종만 살아남아 다른 종을 완전히 밀어내며 진화해온 걸까요?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면 진화는 대체가 아니라 섞임이었고 우리는 그 결과를 지금도 몸으로 안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류의 진화는 깔끔한 승자 독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생 인류, 즉 호모사피엔스는 혼자서 세상을 차지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살고 있던 다른 인간들과 부딪히고 섞이고 그 흔적을 남기며 살아남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인간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일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호모사피엔스는 중동과 유럽, 아시아로 퍼져나가며 낯선 존재들과 마주쳤습니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처럼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다른 진화의 길을 걸어온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다른 종의 동물이 아니라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하며 집단 생활을 했던 인간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만남이 항상 전쟁이나 경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협력했고, 일부는 함께 살았고, 일부는 다손을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하고 그 자리를 현생 인류가 깨끗하게 대체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전학은 이 그림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현대인의 DNA를 들여다보면 특정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 조상이 아닌 존재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연히 섞인 잡음이 아니라 명확한 패턴을 가진 유전자 조각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고스트 유전자, 즉 유령처럼 남아있는 고대 인간의 유전자입니다. 이 고스트 유전자들은 전체 유전자에서 보면 아주 작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유전자들은 키나 눈색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보다는 생존과 직결된 기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면역 반응, 피부 장벽, 에너지 사용 방식처럼 환경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 쓸모없었다면 이미 사라졌을 유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진화는 더 이상 직선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 겹의 지도가 겹쳐진 것처럼 서로 다른 인간 집단의 시간이 한 지점에서 포개졌고 그 흔적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현생 인류는 그 겹침의 결과물입니다. 순수한 시작점이 아니라 이미 섞인 상태로 출발한 존재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현대 인간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21세기에 맞춰 설계된 시스템이 아니라 빙하기와 병원균, 극단적인 환경을 통과해온 여러 인간들의 타협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은 지금의 기준에서는 과하고 어떤 특성은 이유 없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오류라기보다 다른 시대에 맞춰진 설정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 자체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에서 추출한 DNA와 현대인의 DNA를 비교하면 특정 염기서약이 정확히 일치하는 구간들이 발견됩니다. 이 구간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고 면역 관련 유전자나 피부 단백질을 만드는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같은 조상에서 왔다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혼합이 일어났다는 직접적인 유전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고고학적 흔적입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가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사용한 불자리 흔적과 석기 도구들이 발견됩니다. 서로 다른 방식의 도구가 같은 층위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이들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겹쳐 살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일부 유적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의 뼈와 현생 인류의 생활 도구가 함께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스쳐 지나간 만남이 아니라 일정 기간 같은 환경을 공유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의 종이 다른 종을 지워버린 이야기라기보다 여러 인간이 만나 흔적을 남기고 사라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박물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몸 안에 살아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의 종이 아니었고 우리는 순수한 시작점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는 여러 인간의 시간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해야만 다음 이야기에서 다루게 될 고스트 유전자들이 왜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해가 짧아 금세 어두워지는 땅을 떠올려 보세요. 먹을 것은 부족하고 작은 상처 하나가 곧 생사의 문제가 되던 세계입니다. 바로 이 환경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은 인간이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혹독한 환경에 완벽히 적응했던 그들의 유산이 왜 지금 우리의 몸에서는 알레르기나 만성질환 같은 문제로 나타나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 네안데르탈 유전자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며 역할이 뒤집힌 생존 전략이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둔하거나 미개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추위, 부족한 식량, 끊임없는 위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도로 효율적인 몸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두꺼운 피부, 강한 근육, 빠르고 강력한 면역 반응은 모두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 환경에서는 망설임 없는 반응이 곧 생존이었기 때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유전자들은 장식용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보호하고 병원균에 맞서고 적은 에너지로도 체온을 유지하게 만드는 실전용 기능이었습니다. 특히 면역과 관련된 유전자들은 위협을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신호가 오면 과할 정도로 강하게 반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병원균이 일상적인 살인자였고 약도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면역 반응이 강할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위생이 개선되고 항생제가 있고 감염 위험이 크게 줄어든 환경에서 같은 방식의 면역 반응은 필요 이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꽃가루나 음식처럼 생명과 무관한 자극에도 몸이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알레르기와 자가면역 질환은 몸이 약해져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몸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피부와 머리카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산을 물려받은 일부 사람들은 피부 장벽이 두껍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릅니다. 이는 추위와 바람,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던 환경에서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특성이 피부 트러블이나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몸은 여전히 혹독한 자연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내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대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는 환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에너지를 빠르게 저장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특성은 기근 속에서는 생명을 구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쉽게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일부 네안데르탈 유전자는 제2형 당뇨병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몸이 여전히 다음 식사가 언제일지 모른다는 가정 아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핵심에는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불편과 질병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유전자는 바뀌지 않았고 환경만 급격히 변했습니다. 몸은 아직 빙하기의 규칙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구체적입니다. 첫째는 유전자 자체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에서 추출한 DNA와 현대인의 DNA를 비교하면 면역 관련 유전자 영역에서 동일한 염기 서열이 확인됩니다. 특히 바이러스 감지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자 구간에서 네안데르탈 유래 흔적이 집중적으로 발견됩니다. 이는 단순한 공통 조상이 아니라 실제로 유전자가 섞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둘째는 환경과 신체 구조의 증거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골격은 짧고 굵은 팔다리, 넓은 흉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체표 면적을 줄여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유적지에서는 반복적으로 사용된 불자리 흔적과 두꺼운 가죽을 가공한 석기 도구들이 발견됩니다. 이런 증거들은 그들이 극단적인 추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과 생활 방식을 모두 조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어정의 일부가 유전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잘못된 유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특정 시대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그 덕분에 오늘날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었고 그 유전자는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섹션에서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알레르기나 매사질환 같은 현대적 문제는 우리의 몸이 고장나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래된 설계가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네안데르탈의 유산은 축복이자 부담이며 바로 그 양면성이 우리 몸의 치간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고대 인간의 유산이 어떻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구름보다 높은 산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질 법한 고도에서도 그들은 특별한 장비 없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낮은 산에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해발 수천 미터에서 태어나 평생을 보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의 몸은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환경을 견딜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면 그 해답은 현대의학이나 훈련이 아니라 거의 흔적조차 남지 않은 고대 인간, 데니소바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산지대에서의 적응은 인간이 최근에 얻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이미 그 환경에 맞춰 살아가던 인간의 유산을 물려받은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티베트 고원에서 숨쉬는 방식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몸속에서 다시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데니소바인은 네안데르탈인보다 훨씬 더 수수께끼 같은 존재입니다. 화석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오랫동안 그 존재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데니소바인의 흔적은 뼈보다 DNA 속에 훨씬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유전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EPAS1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혈액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고 그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지며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베트 고원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몸은 산소 부족을 감지하되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균형 잡힌 반응 덕분에 고산병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능력이 수천 년의 훈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EPAS1 유전자의 특정 형태는 데니소바인에게서 유래했으며 고산 환경에서 살아남는 데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다시 말해 티베트인의 고산 적응은 인간이 새로 발명한 기능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설계를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니소바인의 유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인구에서는 지방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데니소바인 유전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는 기온 변화가 심하고 식량이 불규칙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적응으로 해석됩니다. 에너지를 빠르게 저장하고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꺼내 쓰는 능력은 생존에 직결되는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면역체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니소바인 유래 유전자는 특정 병원균에 대한 초기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는 낯선 환경과 새로운 질병에 끊임없이 노출되던 과거에는 큰 장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일부 염증 반응이나 면역 관련 질환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네안데르탈 유산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환경 변화가 역할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외형적인 특징에서도 데니소바인의 흔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부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인구 집단에서는 얼굴 골격의 형태나 코의 구조에서 데니소바인 유전자와 연관된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는 차가운 공기나 건조한 환경에서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적응으로 해석됩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차이이지만 환경에 따라서는 생존을 좌우하는 요소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증거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유전자 데이터입니다. 데니소바인의 손가락뼈와 치아에서 추출한 DNA를 현대인의 DNA와 비교했을 때 EPAS1 유전자의 특정 염기 서열이 티베트 고원 인구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염기 서열은 저지대 인구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고산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유전적 흔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비슷한 환경에서의 반복 진화가 아니라 실제 유전 유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거주 환경과 유물입니다. 데니소바인 관련 유적은 고도가 높고 기후변화가 극심한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반복적으로 사용된 동굴 거주 흔적과 불자리, 두꺼운 가죽을 가공한 도구들이 함께 발견됩니다. 이는 데니소바인이 저산소, 저온 환경에 장기간 적응하며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생활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환경에서 축적된 적응 능력이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데니소바인의 유산이 특별한 사람만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모두 이런 식으로 과거의 선택 위에 서 있습니다. 다만 어떤 유산은 눈에 잘 띄고 어떤 유산은 특정 환경에서만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고산에서 숨쉬는 능력은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예입니다. 이 섹션에서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겁니다. 인간은 환경에 맞춰 스스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존재하던 설계 중 살아남은 것을 꺼냈습니다. 데니소바인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극단의 환경에서 만들어낸 해답은 지금도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고대 유산들이 모여 어떻게 하나의 현대 인간을 만들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도시를 떠올려 보세요.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최신형 인간이라 생각합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환경은 바뀌었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달라진 세상 속에서 과연 인간의 몸과 유전자는 정말로 완전히 새로워졌을까요?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면 우리는 진화의 종착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이 겹쳐진 하나의 층위에 서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대 인류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시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여러 시대가 덧붙여져 이어진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깔끔하게 설계된 최신 버전이 아니라 오래된 설계 위에 계속 덧대어진 임시 구조물에 가깝습니다. 고스트 유전자는 그 결함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지나온 시간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유산은 하나의 공통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진화는 늘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수정하고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추위에 강한 몸, 빠른 면역 반응,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대한 적응은 모두 그때는 필요했던 해답이었습니다. 그 해답들이 환경이 바뀐 지금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대인의 몸에서 나타나는 많은 불편함은 실패의 결과가 아닙니다.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 대사 문제는 몸이 잘못 설계돼서 생긴 오류가 아니라 더 이상 맞지 않는 환경에서 여전히 작동 중인 오래된 설정입니다. 마치 오래된 지도에 적힌 길을 아직도 따라가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길이 틀린 것이 아니라 도시가 바뀐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유전적 흔적이 특정 사람에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러 시대의 흔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네안데르탈의 면역 반응이, 어떤 사람에게는 데니소바인의 환경 적응 능력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단일한 조상이 아니라 여러 인간의 시간이 겹쳐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인간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전적으로 완전히 깔끔한 출발점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진화는 언제나 섞임과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 결과는 항상 불완전한 상태로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 불완전함 위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시선을 미래로 옮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고대 유전자는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요? 현재의 과학으로는 기능을 알 수 없는 유전자 조각들,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특정 환경에서는 다시 작동할 가능성을 가진 흔적들 말입니다. 고스트 유전자는 과거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더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생활 방식, 식습관, 환경 노출, 스트레스는 미래의 인간에게 어떤 유전적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어쩌면 지금은 사소해 보이는 적응이 수만 년 뒤에는 또 다른 고스트 유전자가 되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인간들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내린 선택은 의도하지 않게 우리에게 영향을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선택 역시 미래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화는 계획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남은 흔적만을 남길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역사는 발전의 연속이라기보다 축적의 연속에 가깝습니다. 새로움을 덧붙이면서도 오래된 것을 완전히 지우지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긋나 있으며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 모순 자체가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이 섹션에서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진화의 끝에 도달한 존재가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인 이야기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고스트 유전자는 과거의 오류도 신비한 선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몸에 남긴 메모입니다. 그리고 그 메모는 지금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덧붙여질 것입니다. 인간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남아온 이유일지도 모릅니다.